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계 마지막 단원입니다. 태양계 단 하나의 별, 태양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교과서 106쪽 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 표면과 대기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드디어 태양 얘기를 하네요. 태양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죠? 자, 태양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유일한 별이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이거 이제 별의 특성이죠.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자, 태양의 특징들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사실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태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태양 표면, 광구라고 하는 표면의 특징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태양도 대기가 있죠. 지구도 대기가 있으니까요. 태양도 대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의 특징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태양의 표면입니다.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광구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보이는데요. 여기 검은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 검은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흑점이라고 하고요. 이 흑점이 왜 검으냐라고 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보통 광구의 온도가 보통 6000도 평균적으로 6000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흑점은 2000도 정도 낮아서 한 4000도 정도라고 하고요.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태양의 자기장 때문이에요. 얘도 태양도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류할 수 있죠. 그 대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구도 사실 내부에 외핵이라고 하는 곳이 액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대전된 입자들이 나름의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태양도 그 움직이는 어떤 입자들이 태양의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떤 이 태양의 부분에서는 한 일부분에서는 태양의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이 이제 온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자기장의 영향이고요. 흑점 이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 1980년도, 81년도쯤인가요? 이때를 보면 거의 한 18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985년도가 지났을 때 한 86년쯤 됐을 때는 거의 개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92년도쯤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180개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이 주기가 평균 보통 한 1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년을 증가했다 감소했다 반복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 태양의 활동과 관련이 있겠죠. 태양 활동이 활발했다가 둔해졌다가 자기장의 발생이 활발했다가 둔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흑점의 개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광구의 특징 두 번째, 표면의 특징 두 번째는 쌀알무늬입니다. 쌀알무늬는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좀 이렇게 쌀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쌀이 잔뜩 있는 것 같은 무늬가 있어요. 이걸 쌀알무늬라고 하는데요. 쌀알무늬를 보시면 이건 흑점이고요. 보시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이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쌀알처럼 보이는데 이 쌀알무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액체나 기체가 어때요?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다면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오고 그죠? 찬물은 다시 내려가겠죠? 그것처럼 여기선 기체죠. 기체가 뜨거워진 가열된 기체는 올라오고 그 올라온 부분이 밝게 보이는 거죠. 그죠? 어떤 부분 내려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냉각된 기체가 다시 내려가는 그 부분은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구의 바깥에는 태양의 대기가 있는데요. 그 대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냐면 태양이 워낙 밝아서 안 보이는 건데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그때가 언제예요? 개기일식이죠. 그래서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태양의 대기인데요. 두 층의 대기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층, 가장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부르고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거의 태양이 표면이 광구가 6000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채층은 거의 10,000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1000이라고 썼네요. 10,000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완벽하게 개기일식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넓죠. 넓게 펴져 있고 거의 1100색에 가까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고요. 이 부분은 이제 100만도에서 100만이죠. 아까 만도였는데 200만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고온의 대기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태양의 대기에선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가지 폭발 현상이고요. 첫 번째 폭발은 홍염이라고 합니다. 채층에서는 가끔 이제 채층이에요. 이제 태양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위로 솟아오르는 약간 모양이 이제 기역자나 불꽃 모양으로 될 수도 있어요. 고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 모양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요. 조금 더 에너지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은데 홍염은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폭발 현상이지만 어느 순간 태양이 굉장히 활발해졌을 때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폭발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거의 코로나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상의 폭발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홍염과 플레어는 언제 발생하느냐? 사실 상시 항상 발생을 하긴 하지만 언제 발생을 하냐면 흑점수가 많아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흑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장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 태양의 광구 밑에서 그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이 흑점 부분에서는 억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눌린 것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되나요? 터지겠죠. 그래서 흑점의 주변으로 보통 이렇게 뻑 터지는데 그것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느낌으로 고리 모양 만들어지면 홍염. 일시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면 그것이 플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지는 그래서 흑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럴 때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특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 표면의 활동하고도 흑점수는 연관이 지을 수가 있어요. 흑점수가 많다. 흑점을 받는데 많다. 그 얘기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때는 코로나의 크기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뭐도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홍염과 플레어도 자주 발생하고 태양에서 만들어진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표면의 활동과 이 흑점수는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이 그럼 활발해진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주변에 무엇을 줄 거냐면 어떤 태양의 그 입자들 대전된 태양의 입자들이 계속 날아와서 지구에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지구도 나름대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장을 이 태양 입자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다 보니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자기 폭풍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선 통신이 끊기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는 인터넷 같은 거 하여간 무선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이제 델린저 현상입니다. 그렇고요. GP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공위성과 우리가 이제 수신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신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또 이 태양풍이 굉장히 강해지는 경우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위성이 고장나요. 또는 이제 송전시설, 전기를 보내는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서 우리 주변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한번 봐둘게요.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고요. 2024년인가요? 그때가 또 태양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때 되면 또 아마 신문 기사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태양풍을 대비하라.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이따가 영상에도 보시겠지만 오로라는요,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나온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끌려요. 지구 자기장이 강한 곳은 당연히 극쪽이죠. 북극이나 남극이죠. 지구도 나름의 자석이라고 했어요. 북극과 남극이죠. 그래서 이 입자들이 결국에는 북극이나 남극 쪽에 이끌리면서 대기와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11년을 주기로 한다고 했죠. 그 시기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 자체도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오로라를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하나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볼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하실 때 제대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의 광구 부분에서는 광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표면,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뭐가 있나요? 흑점 그리고 쌀알무늬. 이것들이 왜 나타나는 건지 정리를 해보세요. 흑점은 자기장이 너무 세서 쌀알무늬는 대류의 현상이죠. 자, 광구 위에는 대기층이 있어요. 그중 대기층 중에 바로 위에 있는 붉은색을 띤 대기층,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선통신 장애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태양이 활발할 때고요. 태양이 활발할 때는 자기장 발생이 강하기 때문에 흑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점수가 많을 때 무선통신 장애가 나타난다. 델린저 현상이 나타난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과서는 없지만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낼게요.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보시면 쌀알무늬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라기보다는 쌀알무늬에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어 있죠. 밝은 부분은 아마도 이제 고온의 대기가 고온의 가스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뜨거울 것이고, 어두운 부분은 이제 냉각된 것이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온도가 낮을 수는 있겠으나, 이 쌀알무늬 자체가 이제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그런 거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은 어딘가요? 2000도 정도 낮은 흑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흑점인 것 같아요. 참고로 흑점은 사이즈가 되게 커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흑점은 점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흑점은 광구에 나타난 검은 점입니다. 맞아요. 채층은 광구 바로 위에 있는, 그렇죠? 코로나는요, 언제 관측이 가능해요? 개기일식 일어날 때요. 보통은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가 안 보이는데 개기일식 때는 보인다 이거죠. 흑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태양이 활발해진다는 얘기고 자기장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억눌린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폭발하면 홍연과 플레어고요. 플레어는 조금 더 다량의 에너지를 특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방출하는 것. 그래서 답은 뭔가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교과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망원경을 보여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 이 PPT로 망원경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 영상을 제작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생물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번 단원도 수고하셨고요. 그 남은 5차 형성평가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